근데 의외로 이런 식으로 가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출 안 나오시는 분들 가공을 보면요, 가공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세션에서 준비한 거는 매출이 잘 나오는 올바른 상품명 가공법에 대한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별거 없지만은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번 섹션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지, 그 다음에 매출이 잘 나오려면은 어떻게 상품명 가공을 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쭉 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상품명 가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그 상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은근히 되게 많은 초보분들께서 이 점을 아예 무시하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대량 등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대량 등록도 당연히 사람마다 전략이 달라요. 정말 프로그램만 활용해가지고 대량 등록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한 시간에 200개씩 막 이렇게 올리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추구하는 대량 등록의 방식은 최대한 적은 상품 수로 많은 매출을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대량 등록 안에서도. 그리고 그 상품의 본질에 가장 충실히 가공을 하는 게 제 대량 등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먼저 그 상품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상품을 뭐 하는데 쓰는지도 모르고 가공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3개를 갖다 놨는데, 이 각각의 이미지를 보고 이게 뭐 하는 제품인지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아예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특히 공구 같은 거 가공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이 제품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싶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아예 그 상품을 아예 가공을 하지 마시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상품을 어디에 쓰는지를 알고 있어야, 또 이 상품이 보통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니퍼가 있으면은 이 정도 크기의 니퍼는 어디서 쓰는지, 그리고 니퍼를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게 세탁볼이죠. 이것도 정확히 뭐 하는데 쓰는 건지, 그리고 이걸 쓰는 사람들이 이거를 왜 쓰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뭐 사입을 하거나 제조를 하셔도 대량 등록의 경험이 많이 유효하게 쓰일 겁니다. 결국에 상품 보는 눈이라는 것도 상품을 많이 봐야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항상 중요하게 보면서 가공을 했었기 때문에 사입 같은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 타일이 아니라 이 타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타일이 뭐 붙여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리석인지 아니면은 뭐 재질에 따라서도 용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초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상품의 용도와 본질을 계속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초반에 잘 돼 있으면요,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대부분 이 세상의 상품들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답답하더라도 이 상품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화 원칙에 기대서 보통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보통 상품을 이해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것들을 꼬박꼬박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대충 6화 원칙에 맞춰서 생각하시면은 이 상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대리석 타일 제품을 한번 봅시다. 6화 원칙에 따라서 볼게요. 자, 누가 이 제품을 쓰는가? 목수가 쓰는지, 혹은 인테리어 업자가 쓸 것 같은지, 혹은 주부가 쓸 것 같은지. 그럼 언제 이 제품을 쓰느냐? 시간은 상관이 없겠죠.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낮에만 쓰는 제품도 있고, 밤에만 쓰는 제품도 있고, 밥 먹을 때만 쓰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고, 그럼 어디에서 이 제품을 쓰느냐? 거실에서 쓸지, 화장실에서 쓸지, 가게에서 쓸지. 그러면은 무엇을 쓸 것이냐, 내가 이 제품을 어느 용도로 팔 건지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대량 등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문 타일 업체를 차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품명을 가공하실 때 여러가지 타일 모음 이렇게 가공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그 타일 업체들, 제조사나 혹은 전문 유통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타일을 팔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그 많은 옵션들 중에서도 하나를 딱 집어야 돼요. 아무리 이 옵션이 막 10개, 20개가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는 반드시 한 가지 옵션을 집어가지고 가공을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왜 쓰느냐? 인테리어 용도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뭐 부셔진 데에 보수 용도로 쓸 것이냐? 그런 것들을 먼저 완벽하게 상품에 대한 이해를 먼저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품 이해를 한 것을 토대로 어느 포인트를 살릴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상품 이해가 먼저
먼저 되지 않으면은 내가 어느 포인트를 살릴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박하고 매출을 많이 내주는 가공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을 좀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편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 제품을 보시면요, 이거를 원룸 의자나 자취방 의자 이렇게 가공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원룸과 자취방은요, 맨날 쓰는 생활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고 좁은 의자는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이 단순히 이런 방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의자 제품을 뭐 원룸 의자, 자취방 의자 이렇게 가공을 하면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아까 먼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먼저 맞추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품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은 이 상품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수많은 의자 중에서도 이 제품은 어떤 의자예요? 굉장히 작고 접이식이고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한 의자예요. 불편하되 휴대성의 모든 것들이 특화되어 있는 제품인 거거든요. 굉장히 작고 불편하지만 대신에 작은 만큼 어디 들고 다니기 편하고 가볍다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룸 의자나 자취방 의자라는 키워드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이 제품을 먼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이거 의자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의 포인트와 특성, 그 다음에 이걸 쓸 것 같은 사람, 어디에 쓸 건지 그런 것들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공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분들이 가공도 잘하고 나중에 실제로 상품을 소싱할 때도 아마 잘하실 겁니다. 왜냐면 제품만 봐도 이 제품이 비슷한 다른 제품에 비해서 뭐가 다른지 그 특징을 되게 빠르게 캐치하시거든요, 가공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먼저 맞추셔야 돼요. 그게 1순위입니다. 내가 가공을 할 때 가장 먼저 잡아야 될 거는 그 상품을 먼저 이해하는 거. 그게 먼저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그 상품만의 특성을 귀신같이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이 의자 말씀드렸잖아요. 의자도 보시면 이 의자만의 특징이 뭐예요? 작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딱 봐도 접을 수 있게 생겼죠. 접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뭐 철제가 됐든 우드가 됐든 이런 것들이 특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품만의 특성을 귀신같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제품을 다시 예시로 들어드리면 제가 이거 상세 페이지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특성을 몇 개 뽑아봤는데 첫 번째 특징은 잘라서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구부려서 부셔서 쓰더라고요. 그리고 두껍다는 거. 분명히 이 제품에 두께가 있을 텐데 동종 업계의 다른 타일에 비해서 이 제품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는 게 상세 페이지 안에 강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뒤에 스티커만 뜯으면은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의 상세 페이지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캐치를 해야 돼요. 결국 대량 등록의 상품명 가공의 목적은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상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상품만이 가지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상품명 안에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제품 이거를 원형 철제 공기 밥그릇으로 가공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냐? 공기 밥그릇은 원래 원형이고 원래 철제죠. 그 가공을 잘 못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품만의 특성이라고 했죠. 그 상품만의 특성. 이 원형과 이 철제라는 이 키워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원형과 철제는 공깃밥 그릇이라는 이 상품에 있어서는 이 상품만이 가지는 특성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깃밥 그릇은 대부분 원형과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그 상품만의 특성을 캐치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식으로 가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출 안 나오시는 분들 가공을 보면요, 가공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 가공을 오늘 몇 개 해야 된다 여기에 완전히 꽂히셔가지고 한마디로 되게 피상적인 키워드만 갖다 넣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매출이 안 나와요. 당연히 그 가공의 본질, 그 상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상품만의 특성을 찾아가지고 키워드에 넣어줘야 매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만의 특성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이게 그릇이 됐든 빨대가 됐든, 빨대라고 하면 이게 빨대 너비가 어떤지, 빨대 너비가 굉장히 얕다면
뭐 뜨거운 거 먹을 때 쓸 수도 있을 거고, 이게 두꺼우면 어디에 쓰겠어요? 스무디 같은 거 먹을 때 쓰겠죠. 스무디나 아니면 뭐 다른 조금 더 버블티 같은 데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럼 거기서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폭이 큰 빨대, 스무디 빨대, 뭐 버블티 빨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또 빨대가 뭐 구부릴 수 있는지, 재질이 어떤지, 재질이 만약에 철이다? 그럼 이건 당연히 재활용 빨대로 키워드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상품만이 가지는 특성을 그 카테고리 안에서 잘 뽑으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상품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상품만의 특성을 귀신같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고객을 생각을 해야 돼요. 고객. 이 상품을 지금 누가 살 것인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그 타일을 지금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타일. 근데 이것도 우리가 주부를 타겟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인테리어 업자를 타겟으로 삼을지에 따라서 키워드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만약에 일반 뭐 자취생이나 뭐 주부가 타겟으로 이 상품을 판다고 치면은 보통 이제 가격 민감도가 낮겠죠. 왜냐? 전문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의 가격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제품을 많이 안 사봤다 보니까 이 정도 퀄리티의 이 정도 상품이 얼마 하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민감도가 낮다는 특징이 있고, 편의성을 중시합니다. 왜냐? 전문 업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내가 시공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편의성을 중시하는 걸 찾겠죠. 그리고 실제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재질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룻바닥 같은 경우에는 마룻바닥을 강조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뭐 주방 인테리어한데 쓰고 싶다, 그럼 대리석을 또 강조를 해야 될 거고. 근데 만약에 내 타겟이 업자다, 그럼 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 민감도가 높다는 걸 미리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업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디테일한 퀄리티와 원산지를 중요시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 제품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 두께라든가 아니면 재질 안에서도 대리석이 천연 대리석이냐 인조 대리석이냐 이런 걸 따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주 구매처가 온라인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고객을 왜 생각하라고 하냐면은 고객에 따라서 키워드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저라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타일을 팔 건데 이게 지금 뒤에 그냥 뜯어가지고 그냥 붙이는 그런 타일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테리어 업자라면은,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 업자라면은 인테리어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제품을 인터넷으로 살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제품을 받아오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걸 살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은. 그럼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전문 업자를 타겟으로 두기에는 조금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안 살 것 같다. 그럼 당연히 키워드의 방향성을 주부 쪽, 일반인으로 당연히 정하겠죠. 이런 식으로 고객까지 고려해서 상품명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식품도 10kg냐 1kg냐에 따라서 가정용이 될 수도 있고 업소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요약을 하자면은 상품을 이해해야 되고, 그 상품만의 특성을 잘 캐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잘 생각을 못한 키워드를 한번 제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일회용 이쑤시개, 케이터링, 다과 이렇게 가공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케이터링 업체라면은 이쑤시개의 디자인도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왜냐면 그 케이터링 한번 하는데 이쑤시개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끽해봐야 뭐 50개 100개 쓸 텐데, 케이터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업에 가깝기 때문에 원재료 비용이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더 덜 할 거예요. 그럼 이런 디테일하고 디자인적인 요소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케이터링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다면 케이터링 이쑤시개라는 키워드를 노리고 이거를 넣었다는 건데, 그럼 과연 케이터링 이쑤시개라고 굳이 친 사람이 이런 제품을 원하고 이 키워드를 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 키워드를 아예 안 넣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평범한 이쑤시개 때문에 이런 이쑤시개를 찾는 사람은 그냥 가게 사장님이 앞에 놓는 거나 내가 집에서 쓰는 거,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근데 케이터링은 안 맞죠. 만약에 제가 제품이 이거였다면은 이런 키워드를 넣었을 겁니다. 뭐 다과용, 뭐 예쁜 이쑤시개, 뭐 디자인 이쑤시개 이런 키워드를 넣었을 텐데, 지금 이 제품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케이터링 이쑤시개를 친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을 원했을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객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넣는 키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 키워드를 쓸 것 같은지, 그거를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라면 이 상품의 키워드를 어떻게 지을까? 저라면요, 일단 썸네일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썸네일 안 하고
그냥 이 안에서 하나를 찝어가지고 아마 목록 이미지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기준만으로 상품명을 그냥 지어버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오프라인 업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가 만약에 오프라인 업자라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팔더라도 정말 이 타일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라면은 뭐 접차식 타일, 뭐 16종 모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대량 등록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상품의 기능을 찾아주는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잡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키워드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음 해가지고 우리 상품까지 올 확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은 그 옵션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키워드 가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 제품을 어떻게 가공할 건지 한 1, 2분 정도 제가 가공을 해봤어요. 그래서 잘라 쓰는 대리석 무늬 타일, 정사각, 두꺼운 셀프 장판, 돌무늬 붙여 쓰는 대충 이렇게 지어봤거든요. 막 엄청 생각하고 지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한 1분, 2분 정도 생각하고 적은 건데 뭐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자면 잘라 쓰는 이거 뭐예요? 이 제품만의 특성이죠. 쉽게 집에서 사용 가능한 거를 강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막 엄청 크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내가 작은 곳에 쓰고 싶을 때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규격을 가지고 내가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는 키워드를 넣어줬고, 대리석 무늬는 뭐예요? 실제로 대리석 무늬로 된 타일을 찾는 사람들을 겨냥을 한 거죠. 이 제품만의 명확한 수요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정사각, 거운 이거 뭐예요? 이 제품만이 가진 특성이죠. 그 수많은 그런 인테리어 타일 중에서도 정사각형인 거 몇 개 없고 또 두꺼운 건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타일, 그 인테리어 타일 공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나 뭔가 정사각형으로 된 거 찾고 싶은데 왜 자꾸 직사각형이지? 혹은 나 좀 두꺼운 거였으면 좋겠는데 상품들이 너무 얇다. 그럼 그런 분은 분명히 두꺼운이라는 키워드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모양적 특성을 살린 거예요. 그 돌무늬는 뭐예요? 대리석은 너무 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도박성 키워드예요. 누군가 친다면 그 페이지에서 1등 먹을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붙여 쓰는 뭐예요? 이것도 이 제품의 특성이죠. 만약에 이게 그냥 타일이라면 우리가 본드를 통해서 붙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편리한 특성이죠. 그냥 스티커만 떼서 붙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셀프 장판은 이것도 약간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넣은 키워드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친 키워드가 타일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너무 수식 키워드여서 조금 더 지친 키워드를 확장하는 의미로 장판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셀프도 마찬가지로 뭐 셀프 타일, 뭐 셀프 시공 뭐 타일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그 개념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그 대리석으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적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품명 가공을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은 상품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귀신같이 잘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객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넣는 키워드가 이걸 치는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어떤 고객들이 쓸 것 같은지,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훈련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력이 안 늡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들을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조금 더 대량 등록보다 높은 유통업계로 가시더라도 대량 등록에서 쌓은 이 경험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많은 상품들을 맡고 그 상품들의 특징을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를 생각해서라도 정밀 가공 쪽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